디스크뿐만 아니라 네. 협착증이나 이런 그러니까 동반되는 척추질환? 질환들이 잘 생길 수밖에 없죠. 뉴스원과 함께하는 메디 컬투쇼. 안녕하세요. 네, 방송인 유정인입니다. 네, 부산 남자 이한입니다. 네, 이한과 또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동안 척추 질환에 관한 얘기를 쭉 이어왔는데 오늘 아쉽게도 마지막 시간이 되겠어요. 네. 마무리를 좀 더 멋지게 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좋은강암병원 척추센터의 전상호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이한이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여성분의 사연이네요. 아, 네, 또 마지막 여성분이시네요. 사연.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의 주제는 척추측만증과 요추염좌. 참 그렇죠. 어렵다. 한자가 다 많이 한자로 들어서. 나오죠. 네, 척추측만증 그리고 요추염좌. 염좌하면 이렇게 염좌. 삐끗 이건 것 같은데 네. 사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와 제 질병을 한꺼번에 여쭤려고요. 거기까지 들으면 안 아픈 사람 같아. 목소리가. 자, 그리고요. 그 다음 줄. 평소 자세가 바르지 못해서 학교 건강검진할 때 척추측만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성별이 바뀌시더니 헷갈리시네요. 죄송합니다. 자, 네.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별 증상을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데 가끔씩 허리에 심한 통증이 옵니다. 척추측만증 있으셨는데 네. 이걸 그대로 두면 디스크로 발전한다는 사람들 얘기가 있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하고요. 저희 엄마 얘기입니다. 엄마는 매일 허리 삐끗했어. 집안일 하시다가도 허리 삐었어. 직장을 다니시는데 다리를 자꾸 꼬고 앉으세요. 그런 습관 때문인지 허리 삐었어. 매일 파스를 달고 사십니다. 파스를 붙이고 나면 곧 나아진다고 하세요. 나아지면 또 병원 안 가고 또 삐끗하고 또 파스 붙이고. 아버지는 그러다 큰일 난다고 병원 가라고 하시는데요. 엄마는 에헤이 삐끗한 건 염증이야. 파스 붙이면 돼.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비전문가인데 흡사 전문가처럼 싸우고 계십니다. 저희 집안의 질병 다툼 선생님 누가 맞는 얘기일까요? 아빠가 맞습니까? 엄마가 맞습니까? 네, 자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척추측만증 따님부터 가죠. 이 집안이 지금 질병이 두 개예요. 척추측만증. 제가 알기에 척추측만증은 이게 가방 너무 무거운 거면서 애들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 그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현상을 저희가 측만증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여기서 진단을 받았다는 걸로 봐서는 이제 척추뼈 자체가 휘어져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측만증은 저희가 원인을 모릅니다. 원인이 안 나와 있어요. 왜 네. 그런지? 그래서 이제 측만증은 이제 진단을 특히 청소년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타행성 측만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 딸.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년기 측만증을 저희가 특별히 특발성 이유 없으니까. 단어를 붙이는데 네. 아직까지 원인을 잘 모르고요. 네. 그렇군요. 증상은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 삐뚤어져 있으면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증상이 뚜렷하지는 않아요. 확 보이진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학생 검진을 통해서 오히려 학교에서. 진단을 받게 돼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방 맸을 때 어깨 높이가 좀 차이가 나거나, 여자들도 핸드백 이렇게 매기도 네. 하거든요. 네.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복 입을 때 치마가 자꾸 돌아간다든지, 치마가 왜 돌아가지? 한쪽만 이렇게 이제 돼서. 골반이 비틀어지니까. 좀 말라서 돌아가는 참 부럽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골반 때문에. 네, 그런 증상이 있고요. 네. 특발성 측만증이 있는 경우에 요통이 잘 생기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특발성 측만증의 연령대가 사춘기 때거든요. 네네. 걔네들은 웬만한 통증을 좀 참고 병원에 잘 안 오기 때문에 그렇지. 통증을 안 알아채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네. 집안에서 엄마가 봤을 때 애가 좀 허리가 휘어진 것 같다. 뒤에서 보니까. 네, 안 그러면 치마가 좀 옷이 좀 잘 안 맞다. 이런 증상으로 오시거나, 네. 대개의 경우에는 검진에 걸려가지고 학교에서 검진한 거예요. 네네. 이거 진짜 디스크로 발전할 수 있습니까? 명확한 인과관계는 제가 설명을 하지는 못하고요. 네.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척추가 이제 결국 기둥이잖아요. 예. 기둥이고 이제
제 스프링 역할을 하면서 디스크.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바르지 않고 휘어져 있다 보니 아, 아무래도 같은 양의 운동을 하게 됐을 때 좀 네. 빨리 지치겠죠. 그렇겠네요. 네. 혹시 완전 똑같은 상태라면은 척추 측만증이 심한 사람이 디스크가 더 생길 확률은 높아지겠네요. 디스크뿐만 아니라 네. 협착증이나 이런 그러니까 동반되는 척추질환? 질환들이 잘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네요. 조건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합니까? 본인이 뭐 어떻게 꺾어지는 방향을 이렇게 돌리나요? 특발성 척추 측만증의 경우에는 네. 이제 각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저한테 외래도 많이 오시거든요. 예예. 특발성 청소년기 척추 측만증은 네. 치료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지켜보는 거, 아, 첫 번째 지켜본다. 보조기를 하고는 거, 네. 네. 그리고 수술하는 거. 아. 이게 검증받은 치료는 이거밖에 없고요. 네. 나머지 이제 물리치료나 이런 것들은 측만증 자체를 저희가 도와주지는 못하고요. 아, 큰 의미는 없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바른 자세를 가르쳐 준다는 의미거나 네. 안 그러면 이제 뼈가 휘어져 있으니까 근육도 휘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근육통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군에 보다? 비해서 더 잘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거지. 네. 측만증은 원인도 모를 뿐더러 네. 이제 치료에 대해서는 지켜보는 거, 보조기를 채우는 거, 수술. 아, 그렇군요. 딱 각에 따라서. 아, 청소년기에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정말 심해서 아이가 통증도 오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수술을 생각해 보게 되겠네요. 각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어떻게든 이제 저희가 측만증을 보면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척추 휘어짐의 각을 측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허용하는 오차 범위는 25도 이하고요. 기울어지기가 25도 이하. 그 점은 손을 안 대진 않고요. 아. 25도가 넘어가면은 보조기를 채워서 거기서 멈추게끔 해요. 더 이상 왜냐면- 발전 안 하게. 왜냐면 청소년기 이제 성장하고 있는 단계니까 성장이 멈출 때쯤이면 척추가 더 이상 휘어지지 않더라. 네, 네. 그걸 아니까 보조기를 딱 채워가지고 예. 못 움직이게끔. 잡아주는 거네요. 네네. 아, 근데 이제 이걸 벗어나가지고 더 휘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네. 40도가 넘어가면은 방법이 이제 수술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수술로도 치료는 돼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휘어진 거를 바로 잡아주게 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이 미용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측만증이 되게 되면 이제 보통 허리가 휘어지면서 흉곽이 비틀어지게 되는데 가슴이. 예. 그럼 심장하고 폐 용적이 작아져요. 아, 비틀어지니까 공간이 네.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심장하고 폐 용적이 작아지면 쉽게 지칠 거잖아요. 아, 그렇게까지 갈 수 그러니까 있죠. 저희는 미용보다는 네. 심장하고 폐 용적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띄게 40도 이상 이렇게 되면 알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래가지고 측만증도 희한하게도 그 여아한테 좀 많거든요. 아, 그래요? 여학생한테. 이게 뭐 호르몬 영향이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네네. 정확하게 인과관계는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엄마가 빨리 알아채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A는 저희 지금 사진 보고 있어요. A 어깨 사진 볼게요. 예. 어깨 높이가 좀 차이가 나고요. 아, 차이 나네요. 예. 보입니다. 오른쪽에 B는 보고 있어요. 좀 휘어져 있잖아요. 야, 이건 좀 네. 심각한데요? 근데 이 둘은 네. 좀 심한 경우고요. 네. A나 B는 알기가 좀 힘들고요. 네네. 대개 경우에 앞으로 숙이게 만들었을 때 네. 와, 이게 보여요. 이거는 이제 지금 엄마랑 딸이 목욕탕에 가서 네. 잠시 숙여봐. 예,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제 사진인데 오른쪽 이 하나처럼 네. 날개뼈가 있는 등이 같아야 될 텐데 이렇게 튀어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알고 오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그렇구나. 아빠들도 이렇게 아들하고 목욕탕 가셨을 때 한 번씩 보셔야겠네요. 엎드려봐. 맞아요. 이렇게. 이거 꼭 네네. 해봐야 그쵸. 돼. 그래서 아빠 등 밀어라 이것만 하지 말고 엎드려봐. 이한 엎드려 볼래요? 괜찮아요? 고개 이렇게 숙이고.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했죠. 예, 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 없지요. 엎드려 보면 그 어깨 차이가 엄청나게 나겠어요. 맞습니다. 그 저거 차이가 나는 거는 네. 측만증의 각도가 심하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고요. 우. 측만증이 좀 덜 심하면은 네, 좀 작게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스콜리오메타라고 그래가지고 네. 측만증 각도를 측정하는 이제 기구인데요. 예, 이제 등에 댔을 때 이제 비틀어진 거를 근데 솔직히 이거 아니더라도 네. 그죠? 아니더라도 휘어진 게 보이잖아요. 그 눈으로도 보여요, 이 각도가. 네, 그게 척추 측만증이군요. 네. 자라나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처치법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퇴행성이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저게 올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나이가 들에 따라 가지고 협착증이 생기는 건 당연한데 네, 아프다 보면은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을 계속 놔두게 되면
되면은 몸을 좀 비트게 되는데 아, 그 좀 안 아픈가 보죠? 네네네. 통증이 주나 보죠?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네. 좀 있고 네. 또 게다가 이제 근육량이 작으신 분들이 음. 척추가 기둥이 지탱해주는 구조물이 없으니까 그렇지. 조금씩 휘어지기도 아, 해요. 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다니까. 아, 맞습니다. 네, 결국은 이게 운동이 제일 어려워요. 중요해요. 네. 자, 엄마 얘기가 허리 삐끗 얘기하셨는데 네. 다리를 자주 꼬고 앉으신다. 저도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자세거든요. 근데 이게 다리 매일 파스를 달고 사신다. 다리 꼬는 자세가 네. 확실히 척추에 안 좋긴 안 좋습니다. 그렇겠죠? 비틀리니까.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 허리 염좌라고 그러셨어요. 네네. 허리도 염좌, 삐끗할 수 있는 이게 염좌라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근육에 무슨 손상이 있다는 거랑 인대가 손상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하는 건데요. 네. 현상을. 이제 근육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한 5일 정도가 되면 회복이 되고요. 네. 이제 허리에 근육뿐만 인대도 많거든요. 관절이 많으니까 관절을 잡고 있는 인대들. 인대가 같이 손상이 되게 되면은 통증이 좀 더 오래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증세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네. 거. 1년에 한두 번이면은 네. 이제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네, 네. 이게 자주 일어나게 된다고 그러면은 결국 이제 왜 반복적인 자극에 의하면은 결국 모든 조직은 손상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자꾸 파스를 붙이고 산다는 것 자체가 네. 뭔가 좀 이상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아, 이제 신호가 좀 오고 있는 거 아닐까. 어머님 이거 계속 파스 붙이지 마시고요. 그게 뭐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이제는 한 번쯤 진단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뭐 아니면 수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단 받으시면 되죠. 그렇게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네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척추 질환을 쭉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허리에 좋은 운동법이나 생활 자세 좀 꼭 주시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시지 않을까 해서 시간을 조금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뭐 제가 알고 있는 건 딱 하나.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자세. 내 척추를 사랑하자. I love 척추. 제가 좀 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좀 발음 좀 좋게 해주실래요? 네. I love my spine. 아유, 저 스파인은 난 또 척추라 했더니 저기서 저렇게 또 영어가 나오네요. 네, 좀 사랑하셔야 되는 자세. 아, 제가 의사 같네요. 저 말씀해 주시죠. 왜 제가 하고 있죠? 네. 정답이고요. 예. 이제 말은 정말 쉬운데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바른 자세.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척추가 몸의 기둥이다 보니까 집안의 기둥을 좀 편안하게 해준다는 느낌으로 기둥을 삐뚤하게 세워놓으면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척추를 바른 자세를 잡아주는 게 가장 기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강조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척추 주위에 이제 중심 근육을 어떻게든 자꾸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중심 근육이 일상생활에서 앉아 있거나 하면 특히 하루 종일 사무직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은 하루 종일 중심 근육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일만 하면. 네. 네. 그러면 중심 근육이 결국 약해지면 네. 척추가 계속 일을 해야 하다 보니까 빨리 닳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중심 근육을 어떻게든 키워 주셔야 되는데 네. 중심 근육을 키우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플랭크 자세. 근데 이제 그거 하기에는 좀 번거로우니까 네. 제일 쉬운 방법이 걷기예요. 걷기. 네, 걷기만 하더라도 네. 충분히 중심 근육이 발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도 이 방송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척추를 위해서 좀 일어나시죠. 네, 늘 앉아있지 말고 또 집안에 많은 남편들의 항의 소리가 들려오는군요. 네, 어쨌든 뭔가 할 때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운동을 특별히 시간 내지 않고 그냥 걷겠다. 이렇게 마음을 좀 고치시는 게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걷는 운동에 대한. 네. 자, 좋은 강원병원 척추센터의 전상호 센터장님 모시고요. 네. 8번째까지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래도 인사 한번 하시고 가시죠. 방송 봐주시는 분들께. 척추는 바른 자세하고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저를 제일 안 만나는 게 제일 좋고요.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플 때 참는 것보다는 빨리 병원에 찾으셔가지고 더 커지기 전에 간단하게 막는 것도 중요하니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열심히 운동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돈 벌기 싫어하시는 분 같아서 제가 마지막 멘트를 안 만나 정말 중요한 얘기를 짚어주셨는데 병은 참지 마세요. 저도 참 이게 무식하게 잘 참는데요. 그게 큰 병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아플 때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강원병원 척추센터 전상호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척추 질환에 관한 8번의 방송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그럼 다 같이 척추 건강 이러고 끝낼까요? 좋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척. 추! 건강! 감사합니다.
척추가 매력적인 의사라고 본인을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허리를 펴고 이렇게 앉아 네, 계십니다. 자, 저희가 뭐 자세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뭐 수술 이 얘기 꺼내기 전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자세다.